직원은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정확하네요. 그게 키포인트죠.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잘해야 된다. 갑질이 심하다. 아니면 뭐 이게 이 배변 케어를 못한다. 네네. 너무 걱정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케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케어. 전반적으로 재가가 무엇인지, 시설급여가 무엇인지. 그렇죠. 예. 네. 그런 거 더불어서 이제 취직했을 때 어떤가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조금씩 얘기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가족 요양 말고 어떤 곳에 취직을 하실 수가 있나?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설명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면 되니까. 네. 그러면 취직을 하실 수가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방문 요양센터. 방문 요양센터. 네. 방문 요양센터는 방문 목욕도 같이 하는 센터들이 많습니다. 네네. 방문 요양센터. 그다음에 주야간보호센터. 네네. 요양원. 요양원도 작은 요양원이 있고 큰 요양원이 있어요. 네. 공동생활가정 요양원 이렇게 이제. 공동생활 가정은 9인까지 공동생활 네, 가정. 5인에서 9인까지. 보통 9인이에요. 9인. 예, 예. 네. 어르신이 9분 네. 계시는 요양. 요양원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취직할 수 있죠. 그럼 방문 요양센터부터 보면 방문 목욕은 어떤 거예요? 일단은 방문 요양이 1대1로 어르신을 돌보는 거는 다들 아시죠? 예, 알고 네네. 계실 거예요. 이제 어르신 댁으로 가는 건데 네네. 혼자서 어르신을 목욕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어르신이 이제 몸이 이렇게 축축 처져 있으니까. 그죠. 아프신 분들. 옷을 또 입혀드려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힘들겠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목욕차가 와서 네네. 요양보호 선생님 두 분이 가시는 거예요. 네. 예, 이제 두 분이 팀을 이뤄서 네. 한 40분 정도 이제 목욕을 해드리는. 아. 예, 꼭 차가 없어도 되긴 해요. 네네. 집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긴 네.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차량을 이렇게 끌고 와서 예, 두 분이. 근데 방문 목욕차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로 갈수록 보기는 힘든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이렇게 그렇죠. 네. 방문 목욕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간간히 보이기는 하는데 오히려 좀 외곽으로 빠지는 이렇게 집이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듬성듬성 사시는 이런 그렇죠. 예. 바깥쪽으로 갔을 때 근데 이제 저는 취업의 입장에서는 좀 말씀을 드릴 때, 네네. 우리가 센터에 소속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방문 목욕을 할 때도 센터에 소속이 돼야 돼요. 네네. 네, 소속이 돼야 되는데, 저는 차량 목욕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이제 집안에서 두 분이서 목욕을 시킬 수도 있긴 한데, 네네. 그에 대한 수가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네. 더 적어요. 아. 차량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차량이 아무래도. 쉽게 이야기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죠. 월급을 이게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취직을 하고자 한다면 차량 방문 목욕을 하는 게 좋다. 네. 그렇게 결정이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어르신 댁에 찾아갈 때 내 차를 가지고 내가 찾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그럼 내 차를 가지고 A라고 하는 어르신 댁에 가서 목욕을 하고 네. B 댁에 가서 이제 B라는 어르신을 또 목욕을 하고 이렇게 네네. 옮겨 다닐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차량 목욕을 하게 되면 그 정식적인 목욕 차량을 타고 네. 어르신 목욕하고 그다음 어르신 목욕하고 그다음 어르신 목욕하고 하는 게 딱 노선이 딱 정해지거든요. 기름값이 일단 굳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네. 뭐 센터에서 어쨌든 차량 기름은 센터에서 내주죠. 내는 네.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이 고용 안정이라고 하는 게 네. 시간 당이잖아요, 우리가. 네네. 네, 어떻게 보면. 네. 회 당이고, 네. 목욕 한 번당 얼마, 뭐 이렇게 네. 이제 정해지는데, 네. 그게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 운전기사 선생님이 있는 경우도 있나요? 운전기사 선생님들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그런 편하죠. 이동하는 동안에 쉬고, 그렇죠. 네. 그리고 가서 목욕을 하고. 목욕하고. 예, 예. 네. 자기가 혼자서 하면은 차 몰고 또 갔다가 어르신 댁에 들어가서 그렇죠. 예. 남의 집에 또 어르신 목욕시켜드리고 또 그냥 나올 수 없으니까 뒷정리 또 다 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럴 수 이렇게 있죠. 네.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내가 급여를 더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네. 예, 안정적으로 또 받으시니까. 안정적으로 받으니까. 여러 군데를 한 번에 이렇게 목욕을 하니까. 네네. 예, 목욕도 괜찮죠. 예. 단점은 뭐가 있어요? 방문 목욕이라서 단점이 아니고요. 네네. 이 목욕 자체가 네. 고강도의 노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몸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제 같은 성의
그 어르신을 목욕을 네. 시킬 때, 그렇지 않을 때. 아.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 선생님이 여자 어르신을 목욕을 시킨다고 하면 어르신 입장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인권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봤을 때 그런 게 힘들 것 같아요. 막 그 한여름에 또 어르신들은 이렇게 또 찬물로 목욕을 너무 찬물로 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안 되죠. 예.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에어컨 바람이나 또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울 때 덥고 추울 때는 따뜻하겠다. 근데 그렇죠. 어르신들 또 너무 추운 거는 또 싫어하시니까. 그렇죠. 네, 예. 네, 그런 것들이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목욕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실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목욕을 많이 하는 네네. 센터장님, 그리고 네네. 시작하셨던 센터장님 인터뷰도 네. 하고 자주 이제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네네. 의외로 애로사항이 그런 거예요. 물을 이제 퍼서 그 통에 담아서 네. 그 이제 차량에 있는 통에 담아서 이제 목욕을 하러 이제 가는데 네네. 갑자기 안 나올 때. 네. 물을 미리 데워가야 되는데, 예. 물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뭐 펌프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렇죠. 예상치 네. 않은 일들이 상당히 벌어진다는 거. 그럼 일정이 예. 다 바뀌게 되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그게 문제가 갑자기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무슨 일을 해도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또 뭐 발생을 할 수가 있는 어떤 거니까. 일을 해도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방문 요양. 방문 요양은 어떤 장점이 있죠? 방문 요양은 일단 그 가족 요양하고 일반 요양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가족 요양이든 일반 요양이든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다. 그러니까 그 일하는 거 외에 그러니까 업무를 따졌을 때 이런 거예요. 똑같은 요양보호사 업무에 대해서만 좀 잠깐 설명드리면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서 근무를 했을 때 네네. 내가 집에 와서도 그 회사를 갈 걱정에 우리 기간을 내일 갈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 일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왜냐면 응급상황이라든지 네. 아니면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네.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항상 긴장하고 있다. 긴장을 좀 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종사자들이 그래요. 네네. 근데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내가 하는 시간만 네. 좀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좀 자유롭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근데 방문 요양도 근데 뭐 만약에 가족이랑 같이 지내시는 어르신이다 그러면은 내가 있는 시간만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겠지만 근데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럴까요? 혼자 네. 사시는 어르신이면 내가 더 어쨌든 더 신경을 또 써야 되니까. 신경을 그렇죠. 네, 네네. 당연히 마음이 가니까 네, 좋으신 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죠. 예, 어쨌든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네네. 예, 그런 고충은 사실은 다 있는 것 같긴 네. 합니다. 예. 근데 상대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가족요양 때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 네. 것 같은데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 이게 가능하고 지금 우리가 장점 얘기하고 있잖아요. 케이스가 한정돼 있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족요양 말고 일반 요양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반 요양이 보통 3시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어르신은 보통 꼭 3시간 하라는 법은 없어요. 방문 요양이라는 거는 근데 네. 어쨌든 그 어르신 댁에 방문을 해서 그 어르신과 3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방문 요양이에요. 그렇죠.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하는데 네. 그거를 두 분의 어르신을 모실 수도 있고 동시에? 동시에는 안 되고 네. 이 댁에 3시간 갔다가 네, 다음 가서, 예, 다른 데 3시간. 가서 또 3시간. 능력이 되신다면 3분의 어르신을 모실 수도 있고. 제가 주변에 그런 분 봤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아니, 그래서- 대단하신 거예요. 네. 예. 그 제가 조남은 밝힐 수 아, 없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 좀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급여 명세서도 보셨나요? 급여 명세서까지는 제가 볼 능력이 없죠.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아니까. 네, 예, 예.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예. 네. 이 급여에 대한 한도가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면 오히려 요양보다 높을 수 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면 이 기본 시급은 세지 않을지언정 세진 않아요. 그렇죠. 세지 예. 않을지언정 어쨌든 자기가 노력하고 만큼. 일을 하고자 한다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네.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회사처럼 뭐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뭐 초과 근무 수당은 뭐 이렇게 더 주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1.5배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없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냥 저는 근데 사실대로 우리 하자고요. 얘기를 네. 할게요. 네. 원래 드려야 됩니다. 원래 음.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8시간 이상 일을 하면 그리고 40시간 이상 일을 하면 당연히 연장수당이 나가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대부분 시스템들이 거의 나가게끔 다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 보통 주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대신에 이제 센터 입장에서 그런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챙겨주는 대신에 좀 다른데 만약에 펑크 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좀 한번 해주셔라. 네, 오래된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새 케이스나 이렇게 맡기는 경우에는 그만큼 그 선생님을 신뢰하고 여기는 정말 정직원 같은 그런 그렇죠. 거라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 근데 예, 여기서 또 다른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을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센터에 완벽하게 소속돼서 정말 좋은 공생관계로 네. 오래 갈 수 있다. 네.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요? 꼭 소속이 한 센터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한 센터에서 1번 어르신, 2번 어르신, 3번 어르신을 꼭 안 해도 그렇죠. 예. 내가 만약에 1, 2번 어르신은 뭐 천천 케어 전적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3번 어르신은 뭐 심프로 케어, 심프로 케어, 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개 센터에 해서 급여를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그렇죠.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두 센터에 소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세 센터에도 소속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가능하죠. 시간만 안 겹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어르신은 내가 뭐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를 하면 그 두 번째 어르신은 11시부터 2시까지. 그렇죠. 뭐 세 번째 어르신 이렇게 나눠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설명을 위해서 3시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뭐 2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 반짜리 일자리도 있고 그래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안 좋은 부분도 얘기를 해드려야 네네. 되니까. 일단은 지금 경력 단절 여성분들, 그러니까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어요. 실제 네네. 보시면 정말 어린 나이부터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좀 꺼려지는 부분이 네네. 너무 이렇게 갑질이 심하다. 아니면 뭐 이게 이 배변 케어를 난 못한다. 네네. 너무 걱정이 된다. 근데 그렇잖아요. 모두가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뭐 경증, 요양원은 중증 이런 개념이 좀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네네. 방문 요양에 계시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천차만별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잘 맞는 분들만 잘 찾으면 그러면 정말 젊으신 분들도 내가 이게 일이 꺼려지시는 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경력 단절 여성인데 난 그 부분은 좀 힘들어. 네네. 못하겠다. 이거.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만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병으로 따졌을 때 그 등급이 있으면서 투석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20대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따라가는 것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투석할 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네. 병원 동행 서비스를. 그러니까 꼭 너무 이렇게 우리가 원래대로 생각하는 정말 완전히 누워 계시는 와상 환자나 준와상 환자만 돌본다.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환자가 굉장히 많다. 5년 동안에 주간보호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 기존까지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대부분이 요양원 아니면 방문 요양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설명이 조금 필요하니까 네네. 제가 이제 조금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주야간보호센터가 보통 인원수가 많아봐야 네. 한 30분? 네. 29분 뭐 이 정도였어요. 네네. 연수로 따지면 2014년도 정도까지. 네네. 근데 15년도부터 약간 붐이 일었다고 할까요? 네네. 나라에서 미뤄졌다고 할까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배까지는 아니어도 꽤 많이 늘어났는데 네네. 정확하게는 대규모의 주간보호센터, 그러니까 어르신을 한 번에 많이 모실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많이 늘어났다. 근데 보니까 여기 근처에만 봐도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거의 한 50%가 더 생긴 것 같던데요? 그렇죠. 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엄청나게 많아요. 전국적으로. 네. 개수로 따지면은, 이 개수는 이제 너무 통계적이니까,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많이.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대규모로. 네. 예. 이게 이 설명드릴 거랑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네. 예. 왜냐면은 우리가 취직을 할 때 선생님이 자격을 처음 따져가지고 나는 방문요양보다는 주간보호나 요양원을 취직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안정성이에요. 그죠? 네.
주간보호센터라는 게 근데 그 이제 주간보호센터가 아예 뭔지 모르시는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계시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아침에 어르신을 그렇죠. 댁에서 센터로 모시고 와서 센터에서 하루 종일 식사도 드리고 프로그램도 진행해 드리고 이렇게 놀아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은 집에 다시 모셔다 드리는 그러니까 학교나 뭐 유치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모시고 오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그 안에서 센터 안에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집에 다시 모셔다 드리는 그렇죠. 네. 잘 설명해 주셨네요.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안정성은 거의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 취직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네. 주간보도 그렇고 요양원도 그렇습니다. 네네. 예, 예. 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일을 하실지 계약직으로 일을 하실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업무를 선택하시는 거죠. 네네. 예. 근데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대형 주간보호센터가 많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약간 소규모라고 하면은 한 16인 미만 네네. 정도의 주간보호센터하고 그 이상 네네. 그 이상이라고 하면 중간이 또 껴있기를 할 텐데 그래도 한 30, 40명 이상 되는 그 주간보호센터 어르신이 네네. 그 센터하고 하는 일이 물론 뭐 같지만 조금 달라요. 아니, 느낌이 같지만 다르다. 같지만 다르다. 이게 인력 구조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네네. 주간보호센터는 인원수가 적을수록, 그러니까 어르신의 인원수가 적을수록, 어르신 대비 직원 수가 많은 편입니다. 이제 설명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만, 16인 미만에서는 간호사 선생님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시설장님 한 분 계시고, 사육자 선생님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요양원 선생님 이렇게 계시다 보면, 저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 기본 필수 인력 때문에. 필수 인력 때문에. 그런 예, 거죠. 예, 그게 어쨌든 주간보호센터가 오픈하자마자 무조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많다는 거죠. 그렇죠. 어르신이 9분인데, 음. 실제 출근하는 직원이 4, 5분이에요. 2대1.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2대1인데 사실 모든 분들이 어르신을 케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드리려고 했죠. 네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어르신이 많아질수록 대형화가 될수록 평수가 넓어지거든요. 네네. 평수가 넓어지니까 작은 평수에 있다 보면 사람이 물론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시는 직군의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네네. 그래도 어르신들하고 같이 놀아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네네. 예, 물론 실제로 해야 되는 일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 간호 선생님 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혈압 체크도 하고 네네. 당뇨 관리도 해드리고 뭐 네네. 이런 부분들을 할 테고 그다음에 요양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르신한테 해야 되는 서비스를 하겠죠. 네네. 이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그냥 같이 계시는 선생님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대형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잘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가서 분위기를 보고 잘 판단하셔라. 그리고 아주 정확하네요.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에 취직을 하시는데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9시부터 보통 대부분 뭐 8시에 그렇죠. 네.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거나 맞아요.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족인데 애들은 다 커서 알아서 학교 가고 알아서 뭐 고등학생이고 뭐 이래요. 그러면 그냥 나이가 자기는 이제 젊어 아직 40대 후반 뭐 50대 초반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분들이 뭐 남자 선생님도 그렇고 여자 선생님도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시기에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시간대에 같이 출근하고 일하러 갔다가 퇴근을 하실 수 있으니까 퇴근 후에는 가족들과도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고 굳이 또 단점으로 제가 꼽자면 이 단점일 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이 어르신이 좋든 싫든 간에 내가 케어를 해주는 그렇죠. 어르신이잖아요. 물론 정말 잘못된 아직 나쁜 케이스들이 있어서 어르신한테 나는 서비스를 드리는 건데 보호자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르신하고 1대1로 이렇게 케어를 하는 건데 주간보호센터는 아무래도 뭐 어르신하고 케어도 있지만 직원들하고도 나 말고의 다른 직원들이 있으니까 직원들하고도 잘 지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쉽게 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생활을 해야죠. 네. 네.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 더 활동적이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주간보호에서 일을 하시는 게 더 좋고
아니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네. 딱 들어보니까 이게 딱 장점일지 단점일지 모르겠어요. 네, 오히려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정말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게 단순하게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도전을 한다, 네. 발전을 시키고 싶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나는 하는 게 좋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네. 않은 분들이 있을 수 네네. 있고. 그죠? 일도 내가 딱 정해진 일을 하는 게 좋다. 네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주간보호센터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배우기가 네. 굉장히 좋다. 어르신 케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네네, 그쵸? 산책도 시키고. 네네, 굉장히 활동적이시거든요, 어르신들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경증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르신들 치매를 또 개선시키는 이런 활동들도 좀 하고. 그러니까 자기 성향을 떠나서 그 천천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게 뭐지 알겠어요. 성향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 앞으로 장기요양 쪽에서 일을 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게다가 상담도 하잖아요. 그런 이게 저는 이제 그런 그런 부분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전을 좋아해요, 제가.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추의 관리 책임자의 역할이랑 비슷해요. 네, 팀장님이나 뭐 이렇게 그렇죠. 팀장 뭐 그 요양보호사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런 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심지어 원장님도 되실 수 있죠. 원장님도 되실 수가 그렇죠. 있죠. 네. 그 못하리란 법은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주간보호가 상당히 괜찮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매일 똑같은 루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문 요양이 더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기서도 내가 나만의 커리어를 만들어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메리트 있을 수 있다.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다. 하기야 뭐 요양보호사로 취직을 하셨는데 이게 프로그램 같은 걸 해보는데 자기가 못 보던 자기는 프로그램에 타고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는 막 그럴 수 있어요. 타고난 MC야. 그렇죠. 네. 어르신이랑 놀아주는데 기가 막힌 거야. 그러면 거기서 또 제2의 자기의 또 자기의 또 다른 영역이 또 생기는 거니까. 네. 그거 말고도 한 단계 여기서 해서 정말 돌아다니면서 매일 그렇게 뭐 강의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있죠. 네. 충분히. 그리고 뭐 그런 수업을 하러 다니실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게 단점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네. 너무 활동적이에요. 활동적이죠. 네. 이게 활동적이니까. 네. 이 활동,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고 그 열정이 있으신 분들한테 더 맞지 않나. 특히나 그렇죠, 특히나 그렇죠. 요즘 주간보호 센터들이 커지고 예전에는 약간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보호 위주의 센터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르신들을 조금 더 개선시키는 이런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보람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네, 당연하죠. 그래서 더 활기차고 도전하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뭐 주간보호는 그런 장단점이 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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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단점 꼭 얘기하고 가야죠. 우리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하나 또 생각나는 단점 이야기 안에 또 있으세요? 또 있어요. 네,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구조가 조금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할 때 정말 최소한으로 설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최소한으로 했냐면 네. 인력을.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들의 인원수를 너무 최소한으로 설계하지 않았나. 근데 공간에서. 그게 주간보호 그렇죠. 주간보호 센터의 잘못은 아니죠. 그게 주간보호 탓이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처음에 공단에서 돈을 좀 많이 주고 네. 직원들 좀 많이 뽑아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급여도 많이 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더 많이 뽑아라.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공단이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공단이 지금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좀 잘 좀 네. 하세요. 어쨌든 주간보호센터는 도전해볼 만한 곳이다. 그리고 그 대신에 제가 봤을 때 단점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예. 장점은 요양원에 비해서는 기저귀 케어 같은 것이 적다. 그렇죠. 예, 네. 확실합니다. 예. 대신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주간보호 센터 원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이 원하시는 직원은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정확하네요. 그게 키포인트죠.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잘해야 된다. 잘하셔야 된다. 길치가 아니어야 잘해? 되고 어르신 차 태우고 사고를 안 어르신 내야 태우고 된다. 가니까. 네, 예. 그러죠. 그래서 운전을 잘하셔야 된다. 네. 왜냐하면 어르신을 아침 저녁으로 모셔다 드려야 되니까. 정확하네. 근데 그걸 한 차로 다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처음에 타는 어르신은 차 안에 뭐 1시간 반, 2시간을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 대의 차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차를 한 대씩 이렇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젊으신 분들이 주간보호에서 일을 하시기가 아무래도 제일 맞지 않나. 그래서 맞습니다. 40대, 한 50대까지 잘 맞지 않나. 근데 뭐 이게 60대가 돼도 활동적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도 도전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근데 뭐 40대에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취직을 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주간보호센터를 가장 먼저 추천을 해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예. 신프로님, 신프로님 잠깐만 들어와 보세요. 밥을 먹자마자 예. 안 그래도 지금 그 천천 박사 때문에 다이어트 도시락 먹는다 그래갖고 강제적으로 저녁 시간에 350칼로리 다이어트 도시락을 먹었는데. 아, 물론 저도 운동 가야죠. 운동 가야 되는데 네. 이게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긴 해요. 네네. 시간이긴 한데 절대 다이어트 안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고 운동 안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걸어갈 겁니다. 예.